오늘 대북송금 청문회가 있는데 뭐 우리 댓글창에도 보니까 뭐 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오늘 연호술 파티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도 부르시지 왜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네. 민주당의 현장 조사 결과 녹취록들을 근거로 해유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이왕희 씨가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좀 이따 하는데 예, 이왕희 씨가 오늘 아침 진술에서 제가 검찰 불려가 면담하고 진술 세미나 할 때 설전 변호사 참여했다고 면담 보고서 적혀 있는데 온 적이 없다.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주환이 무려 7시간 30분 면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다. 그런 적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서류가 정확하겠죠. 근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검찰청에 가면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대부분 1회 조사로 끝나요. 1, 2회 조사로 끝나는데 이런 사건들은 계속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담만 하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올 때 그 수사과정 참여 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나옵니다. 거기에 다 서명을 하고 나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고 나간다. 이걸 다 받아요. 그래서 뭐 서류가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제 사인이 아니면 조작된 거겠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근데 저 서류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게 그냥 참여했다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갔다 오면 사인하잖아요. 여기 서명하세요 하면 그냥 그런 서명이에요. 그래서 참여 당연히 진술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술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진술 세미나를 하는데 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참여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건 제가 검찰에 작년에 서울 고검 TF에 가서도 저 질문하셨을 때 똑같이 답을 드렸어요. 근데 이화영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거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확정 판결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다 얘기한 걸 이제 와서 이제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랬고 변호인은 오지도 않았고 그때 변호인은 나한테 도움도 안 줬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저희가 처음 본 게 아니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네. 결국 나중에 석방돼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백합 주면서 온갖 퍼포먼스 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법정에 그렇죠. 뭐 역사의 법정이라는데 역사의 법정에서는 더 뚜렷하게 죄가 드러나죠. 그걸 알아야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많다고 해서 윽박 지른다고 해서 네. 과연 공소 취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사변적 변화가 또 일어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오늘 저도 이화영 씨 진술 제가 라이브로 들은 게 아니에요. 저 방송하고 있는데 기자분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모른 번호 전화가 오는 거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지금 문자 이렇게 명함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한번 해볼 텐데 5월 17일 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반박할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걸 공개를 할 것이고요. 5월 19일 날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최초 진술할 때 최초에 자필 진술서거든요. 그날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면담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자필 진술서 할 때 제 서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 때 변호사님이 안 계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한다. 진술 세미나는 저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조작이다. 그 얘기야. 조작이다. 그냥 어떤 거든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네.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그래서 전체가 조작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국정조사요. 이거 국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국회라는 곳은요 법을 만드는 곳은 법을 따라야 되는 곳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8조. 예, 8조에 나와 있죠. 이렇게 특정 사건을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나 사건에 소추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추된 것 때문에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재판 즉 사법부의 필요가 없어져요. 이건 민주당 재판이잖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들만 불러가지고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에 아예 관심을 안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네.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심이지. 그리고 정말 지금 국정조사에서 뭔가 진실을 밝혀보겠다. 판사를 부르십시오. 판사를 불러서 당신 왜 이렇게 판결했어요? 라는 말을 하세요. 왜 엉뚱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럽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그 민주당 분들은 그 월요일에 나온 헝가리 총선 결과를 반드시 보시고 16년 만에 극우로 치달았던 정권, 물론 이제 극우 국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16년 동안 재임했던 그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뭔 짓을 했었다가 16년 만에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선거구를 30번 이상 바꿨어.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꾸고 대법원장 막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의석 빵석짜리 정당한테 3분의 2 이상을 줘버렸어요. 199석 중에 137석을 신생정당이 가져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국민들이 그만큼 느낀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거기는 언론도 다 넘어가서 그 야당 당수가 주로 이제 SNS로 소통을 했대요. 유튜브하고. 언론이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 법외국제도 만들어 뭐 헌재 재판소원도 만들어 뭐 다 해놨잖아요. 네. 대법원 대법관도 숫자 늘려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다 해놓고 국정조사에서 야 이거는 조작해서 검찰 이제 곧 없어지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방선거 직전에 공소 취소하게 하고 그냥 선거로 얼레벌레 넘어가서 선거 승리했으니까 이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개헌선을 줬다니까. 네. 그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게 아마 뉴스가 저녁까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오늘 계속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작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나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 솔직히 안 보고 있어요. 기자들만 보는 것 같아. 아니, 저도 안 봐요.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박상규 검사한테 선서 안 하면은 너는 예. 얘기할 수가 없으니 네. 얘기 아예 박탈을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자체는 맞다. 선서 안 한 사람한테 얘기할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이 위법한 국정조사를 보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바로 네. 그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실일지 어떻게 알아? 법에 위반돼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래요. 별로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국조특위를 놔두고 어떤 특검까지 바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겠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조작 기소를 단정 지으면서 국가 폭력이다. 그래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까지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 본인이 대표 발의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 센 군사 정권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잔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다 단죄한 나라예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요. 군사 정권이 80년에 시작해서 87년에 끝났다고 쳐도 네. 그래도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93년 1월 2월까지 집권을 했던 네. 나라가 96년에 단죄를 해요. 네.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기록이 나오면 정청래 대표가 분명히 또 좋은 말씀 하셨을 거예요. 민주당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단죄 그다음에 뭐 아직 규정을 졌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박제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부메랑하고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책 관련해서는. 근데 죄를 없애려고 하는 이 무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정파에 관계없이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위험한 게요.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죄를 없애는 방식이 너무 위험해요. 아.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부작용이 갑자기 바뀌니까 검찰 없애버리고 보안수사권도 폐지하고 아니 지금 당장 저기 무슨 음식점에서 이제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폭력당해서 돌아가신 그 영화 감독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정성 본부장관이 그 보안수사 철저히 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제도를 다 바꿔버리면요? 10월 달부터 못. 예. 아니 그런 피해들을 누가 받게 되는 거죠? 괜히 아무런 문제가 없던 서민들이 이거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아무리 해도 그냥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지금 본인이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특검까지는 계속 추진을 할 모양 같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 저 부르나요? 그러면 안 부를 것 같은데. 특검에서 부르면 뭐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부를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에서도 안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네. 검찰을 없애고 수사권을 나눴는데 특검을 상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앤 게 없어. 예. 민생 사범들만 잘 빠져나가게 만든 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제가 걱정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그런 그거잖아요. 부분이죠. 예. 특히나 이제 금융범죄 피해자들 그렇죠. 빠져나가잖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변호사를 예. 선임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건 처리가 본인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네. 잘 안 되고 막 경찰에서 이렇게 미루고.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예,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오늘 어디 언론사 사설을 보니까 이 경찰에서 무마를 시키려고 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경찰에서 어떤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감찰을 해가지고 사건을 다시 수사를 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들 네.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이런 선함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네. 자, 경찰이라는 것에 견제할 기관이 없게 되면은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네. 아니 검찰이 뭐 잘못한 일들 저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특수부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부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제 경찰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오늘 속보가 하나 떴는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특검보가 이화영 쌍방울 변호 전력을 했던 진술 모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 특검보 중에 네, 권영빈 특검보가 변호사 때 이화영 소개로 쌍방울 그 방영철 부회장을 방어를 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박성영 뭐 그쪽 얘기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변호사 시절에 이화영 씨와 쌍방울 관계자 간의 진술 모의를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종합특검에 지금 들어가 계셔가지고 지금 특검 보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좀 이해충돌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같은 게 아니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로는 이걸 그 이화영 씨가 잠깐만요. 그 보니까 방전 부회장, 그러니까 방영철 부회장이 이게 뭐냐면 그 이화영 씨한테 쌍방울 버카를 줬다라는 부분과 관련한 진술이 그래서 원래는 그 이화영 씨의 측근인 문모 씨한테 알죠. 준 거냐 그 안 준 여성분? 거냐, 예, 여성분은 준 거냐 안 준 거냐에 대해서 그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과 관련한 건데 2023년도 3월 23일에 공판에 출석한 방영철 부회장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해서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대략적인 것들을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술을 이렇게 하라고 이 지금의 특검보로 있는 권영빈 변호사가 뭐 상담을 해주고 말 맞추는 과정에서 조언을 들었다 해줬다라고 지금 방영철 부회장의 쌍방울 부회장의 어떤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경원 의원이 오늘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뭐 조금 이 특검 지금 특검 이거 종합특검 소위 말하는 종합특검이 문제가 여러모로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예. 종합특검이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특검을 3개를 돌려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종합특검하고 원래 특검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특검 했던 분의 아들이 또 특검 보러 가 있고 뭐 너무 많잖아요. 네. 성과도 없는 특검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뭐 예산 낭비하는 건 둘째치고 간에 네. 수사 인력들은 다 빼가지고 불능지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권은 언젠간 바뀌어요. 이것도 들으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제 바뀌냐, 뭐 몇십 년간 하시겠지만 바뀝니다. 그러면 그 바뀌었을 때 바뀌는 과정에서 또는 민주당 정권 또 나온다고 해도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더 가혹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 잘 봐야지. 지금 여기에 잘못 올라타가지고 박제될 만한 말 많이 하고 뭔가 규정 짓고 앞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권력에 취해서 몇십 년 사시던 분들이거든요. 전력을 보면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생각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큰 후폭풍이 불 거다. 진짜로 할 거면 근데 하실 것 같아. 해보시라고. 특검은 이미 신뢰성을 잃었어요.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네.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받아줘가지고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휘두를 때 국민들이 아, 이 나라의 공정함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던 게 특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기관에 얘기해서 수사를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검을 별도로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특검이 또 뭘 합니까? 김어준 유 방송에 나가가지고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은 입건해야 돼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특검 법이 네?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인지 수사기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잊을 수가 없어. 김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됐다. 그럼요. 이미 신뢰성은 다 잃어버렸다. 아니 그 특검본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장면이 나올 거다 뭐. 야 이거는 뭐 원하는 장면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조작 기소 아니야?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아 여기 오니까 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1472님이 이화영이 오늘 뭐 제가 5월 17일 날 검사실에 입회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 뭐 말씀을 하셨나 봐요. 위증죄로 또 처벌 받으실 텐데 이분 이러면 제가 5월 17일 날 갔다는 건 이미 어차피 이분이 네. 잃을 게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서울고검 TF에서 조사 받을 때 다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5월 17일 날 들어가셨군요. 라고 태그 기록이 있다는 거 자신들도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왔다고 하세요? 제가 안 들어와야지 연어술 파티가 완성되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들어갔다라는 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이분 또 제가 봤을 때 위증죄로 또 기소 또 누군가 고소하실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지금 뭐 같이 뉴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네. 끝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뭐가 뜨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면담이 없었다고 하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19일 날 저도 한번 봐봐야 돼요. 기억을 못 하지. 저도 못하죠. 제 스케줄표를 보고 제가 19일 날 근데 19일 날 저녁에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오후나 저녁에는 있었어요. 이화영 씨가 자필 진술서 작성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지. 조작이야. 나도 조작했으면 좋겠어. 서명 조작이야. 서명 조작이야. 일적 감정해. 아이고 나 미치겠네 진짜. 아유 참. 애써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조금 화제를 돌려서 좀 재미없는 얘기 했고요. 저한테는 정말 그 대북 송금 사건이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하도 많이 뭐 얘기하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데 저걸 붙잡고 계속 저렇게 민주당에서 저 난리를 피는 걸 보면 참 한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돈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갔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 갔는데 뭘 조작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연어냐 광어냐야. 뭐야 도대체. 이화영이 네.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것이 잘못된 조작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사가 자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 보면은 회사 사장이 사장 밑에 부사장인데 부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데 사장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장이 아예 몰랐다. 뭐 이 얘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작 기소라고. 그렇죠. 누가 봐도 사장이 의심되니까 사장에 대해서 진술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화 과정을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A, B, C가 완전 뒤집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시자고 이거 안 돼. 제가 볼 땐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화영 씨는 항상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를 생각 안
저분은 안 원래 하지 않을 진실한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나를 빨리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딴 재판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뭔가 어떻게 나한테. 사면을 해줘요? 다른 재판. 아,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결국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변... 해서 사실을 왜곡하면 말이 꼬여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꼬이게 돼 있습니다. 이화영 씨는 정말 속으로 진짜 5만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 매일매일 제가 자기가 봤을 시나리오를 때는 만드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안 해준다의 한 표예요. 야, 그럼 나 같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희망 고문 하는 거지. 희망 고문? 예, 희망 고문. 하는 고문도 거지. 너무 오래 하면은. 근데 이분 벌써 왜 그러냐면 이분 벌써 한 4년 오래 살았잖아. 4년 됐어요. 그렇죠. 7년 8개월 7년 받았는데. 8개월 중에. 근데 물론, 나머지 지금 또 여죄에 대한 재판이 있긴 그것도 있지. 다 돈 받은 거예요. 돈 받은 재판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이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참 저희 개인적으로 그 네. 같은 그 빌딩 사무실에 같은 층을 써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아, 이분을 네. 이해찬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엘리베이터가 되게 느려가지고 음. 5분 같이 갇혀요. 맨 위라서. 음. 그때 벌어진 일들이구나.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저는 절대 사면 안 해줄 거다. 왜냐면 아이고, 지금 한 그렇지. 4년 지내 한 반 살았어요. 반. 그러면 반 살았지. 네, 7년 근데 8개월.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걸요. 아니 뭐 나머지 반 또 채우면 되지. 아니면 한 80% 채우면 가석방 해주면 되니까. 굳이 사면을 안 해주고 싶을 거니까. 결국 살고 나오네. 아니 그죠. 조국하고 윤미향 사면시켜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여기서 고맙다는 또 얘기도 그러시고요? 못 듣고 나오자마자. 네. 왜냐면 사면을 해주면 되게 그게 욕 먹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가석방은 60%만 넘으면 일단 어. 가석방은 해줄 수 있거든 법적으로. 가석방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가석방은 노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해서. 그래도 출마는 못 하겠네. 복권이 안 되니까. 출마요. 복권이 안 되니까. 아 이제 그죠. 김용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